비트코인 큰 하락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 중국 헝다그룹 뉴욕 법원에 파산 신청서 제출. 블룸버그는 17일 이같이 보도했다. 챕터 15는 국제적인 구조조정을 하는 회사들이 채권자들로부터 미국 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중국 최대 주택 건설업체 중 하나인 헝다그룹은 홍콩과 케이먼 군도에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어쨌든 뭐 이렇게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 지금 파산 신청서를 이제 제출했다는 뉴스와 함께 우리가 잠든 사이에 큰 하락이 나온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분위기가 좀 개판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여러분들 이제 원달러를 좀 체크해 보면 미국의 3대 지수가 하락을 했고 그리고 비트코인도 큰 하락을 했을 때 달러를 보시면 되는데 달러가 지금 변동성이 크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상승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일시적인 하락인지 아니면은 더 큰 하락으로 가는 그 하락 길목의 초입인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비트코인 차트를 일단 볼게요. 여러분들 쫄지 마세요. 겁낼 필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비트코인 상승은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가 하락과 함께 하락 횡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지쳐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 지금 이 순간은 굉장히 조롱과 비난을 많이 받는 시기입니다. 예, 비트코인이 고금리의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금리 인상 효과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중국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고 중국발 위기에 대해서도 제가 가끔 이야기 드렸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금리, 이 고금리 상황에서 버텨낼 국가가 별로 없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분위기를 좀 최악으로 만들어주고 오히려 더욱더 우리들의 관심 밖으로 코인을 밀어낼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고 여러분들 여기서 진짜와 가짜가 구분되고요. 바로 이런 시기에 살아남는 사람만 살아남는 겁니다. 자,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는 이 차트는 이렇게 보여지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15,000달러부터 31.8K까지 전체적인 상승이 일단은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이 상승에 대한 이것이 전체 상승분에 대한 조정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한 번 더 25.1K를 깨는 하락으로 갈 가능성이 커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일봉상 아침 9시 이후부터 이제 변동성 또 나올 것 같은데 자, 일단 제가 오랜만에 시간봉 차트를 갖고 왔는데 1시간봉 차트예요, 여러분들. 자, 비트코인 이렇게 주르르 끌어내리는 차트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차트인데 일단은 내리 꼽은 것만큼 쭉 꼽은 것만큼 거래량도 동반돼서 이제 큰 하락에 대한 되돌림을 일단 줬지만 거래량을 줄이는 구간에 이제 맞이할 것으로 보여지면서 재차 여기서 횡보의 흐름을 또 만들어내서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저점을 깨는 모습을 일단은 보고 있어요. 자, 4시간 봉으로 보겠습니다. 밑골이 상당히 길죠. 근데 중요한 거는 거래량도 좀 나왔어요. 4시간 봉에서. 앞전 거래량보다 좀 크게 거래량이 나왔다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5.1K 초반까지 밀어낸 상황과 함께 또 이 구간. 제 일봉으로 보면은 제가 옛날 앞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구간인데 24K 초반인데 3K, 4K 요 정도랑 이 구간을 끝으로 이제 밑단까지 열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19,500달러.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오랜만에 저 피보나치 되돌림 좀 볼까요? 예. 어떻게 보면 이 전체 상승분에 대한 되돌림이 0.5 구간도 아직 안 온 상태고 618까지도 오지 않은 상태라면 23,000에서 21K까지도 추가적인 하락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 현물 매수하는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28,000에서 일단 한번 샀다면 그리고 밑으로 빠지면 도대체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저기 이제부터가 여러분들이 현물 매수할 수 있는 중요한 구간이고 비트코인을 물리면서 사면서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내심 테스트가 지금부터 시작될 것이고 큰 공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인은 한번 사서 좀 물리면요 공부가 되고요. 특히 비트코인을 사서 물리면은 코인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되네. 올라갔더니 이렇게 크게 올라가네.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구나. 이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이제부터 한 1년 정도 느끼실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
자, 이제 24,000과 19,000달러 이 구간은요, 솔직히 여기는 그냥 다이렉트로 뺄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4,000에서 이제 밑으로 빼면은 뭐 19,500달러 이제 SVB 파산 사태와 함께 나왔던 이 구간, 거래량도 꽤나 크게 돌았던 이 구간인데요. 근데 여기 깨지면 어떡할 거야? 그거는요, 용기에 베팅하는 겁니다. 여기 깨지면 어떡할 거야? 어떡하긴 그냥 사야죠. 예. 이때는 누구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본인이 떨어지는 것만큼에 대한 분할 매수의 비율은 여러분들의 담대함을 베팅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제가 비트코인을 똑같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 비트코인을 한 29,000부터 작년 2022년도 5월부터 분할 매수를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지는 동안 무려 비트코인 얼마나 많은 하락을 했을까? 개인적으로 여기였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서부터 이만큼 빠지는 동안 비트코인은 무려 46% 정도가 하락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 계좌가 사자마자 일단은 쭉 빠지고 반등을 해줬고 다시 한번 재차 빠질 때까지 마이너스 40%의 고통을 저는 반년 정도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쭉 올라왔을 때 이제 수익 전환이 된 건데 이런 오랜 시간 동안 플러스인 상태가 전혀 없었어요. 그럼에도 유튜브 영상은 계속 찍었고 이 구간에서 전 조금씩 매수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참고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근데 어느 구간에서 반등이 일단 나와서 지금 이 상황이 왔거든요. 그러면 또다시 이만한 시간을 우리는 어쩌면 보내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또 기회가 없다는 거,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자, 이렇게 하락을 하니까 시간이 되게 빠르게 예전으로 돌아가죠. 우리들의 감정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시장 또 망할 것 같죠. 그리고 더 큰 하락이 나올 것 같고 비트코인 신저점 깨는 하락, 이런 생각 많이 갖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달라진 게 전혀 없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만큼 상승하고 좀 내려오면은 이제는 무덤덤하게 가져야 되거든요. 단 알트코인을 사신 분들한테는 지금 굉장히 지금 고통입니다. 신저점 갱신한 코인들도 나올 것이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알트코인 바닥 구간에 있다고 저는 봐요. 위아래로 위아래로 좀 흔드는 거지. 그 바닥권, 같은 바닥권 박스권이라고 보고 있는데, 알트코인을 이제 모아가시는 입장 가지신 분들은 굉장히 괴롭죠. 그죠? 왜냐면 뺄 때는 진짜 뒤도 안 돌아보고 마이너스 막 50%까지 빼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알고 시장이 어떻게 하락하는 것을 보고 알트코인은 또 얼만큼 빠지는 것을 봤다면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무엇을 택해야 되는지 이제는 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순식간에 이렇게 장대로 빼는 모양새가 약간 이때랑 비슷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부터는 상당히 집중을 하면서 분할 매수의 구간으로 돌입해야 됩니다. 하락할 때 분할 매수하는 거고, 하락이 올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더 저점이 갱신된다는 생각을 갖지만 이성적인 판단을 해서 차분히 매수를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이거는 현물이에요, 현물. 여러분들 지금 이 구간이 왔으니까 풀매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풀매수 하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할로 접근을 하는 건데 분할로 접근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왜냐, 여기가 또 신바닥이 최저점일 수도 있잖아.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아니면 어떡할 건데, 100% 여기다가 밀어넣는데 한 번 더 빠지면은 이렇게 내려올 때 또 손절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이 구간과 또 밑으로 제가 열어두는 구간 있죠. 이 구간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베팅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려도 저는 관계가 없다고 보고 있고,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 하락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어느 그 누구도 이 현물이 내려올 때 본인이 예전에 얘기했던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한 달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여러분들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 저는 그대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전에 했던 이야기를 하고 있어. 지금 이 상황에서. 정작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고요, 사람들은. 예전에 상황이 여러분들이 좀 고점이 나올 것 같고 갱신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또 지금 이 상황에는 금리도 너무 높고
국제 정세가 안 좋으니까 조금 고점을 보기 힘들지 않나 이런 이야기만 하고 앉아 있는데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코인 시장은요, 여러분들 하락이 나올 때 어떤 식으로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런 거 중국 헝다그룹 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경제학 박사가 아니에요. 시장의 경험을 가지고 매수 매도를 결정한다. 오로지 하락할 때 매수만 생각한다. 다른 거 생각 필요 없다. 더 큰 뉴스, 더 큰 악재, 그리고 앞으로 더 떨어질 것에 대한 공포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코인 유튜버 백날 봐도 어차피 달라지는 거 없고요. 내가 매일 뉴스 봐도 달라지는 거 절대 없습니다. 지금 하락 나올 때 이제 투자 마인드가 바뀔 타이밍이 온 거예요. 하락이 오고 나서 내가 실질적으로 어느 구간에서 매수를 들어가면요, 사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근데 내가 분할 매수를 차곡차곡 해서 상승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분할 매수를 해서 차곡차곡 해서 상승이 나와버리면요, 이제는 하락론 비관론자들은 그냥 영원히 평생 코인이나 주식이나 못 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접적으로 하락을 꼽을 때부터 분할 매수해서 물려서 가서 들고 가시는 분들은 비트코인이나 모든 자산의 우상향을 믿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지금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 구간 나쁘지 않은 구간이라고 전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뭐 전 재산 때려받고 그런 구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전체적인 조정이 시작이라면 한 번 더 내리꼽는 그 길이를 보고 차곡차곡 딱딱딱 들어가는 거죠. 그죠? 저도 여기가 이렇게 큰 하락이 나왔을 때, 이제는 여기가 저점이다 생각하고 20-30%씩 계속 샀는데, 한 번 더 주저앉았을 때, 여기서는 공격적인 매수가 안 됐다. 하지만 10% 조금씩 그래도 들어가긴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똑같이, 자, 전체적인 조정의 시작이라면, 그러면 이걸 보고 사야지. 그런 건 없어요. 전체적인 조정이라며. 근데 조정을 짧게 주면 어떡할 거고. 이게 단발성 뉴스로 끝나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차트를 보고 이런 걸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일단 차트를 보고 대응한다는 거죠. 그럼 이게 단발성이고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수렴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뽕 빠지면은 거기서 또 잡아가도 되고, 근데 들어 올려버렸어. 그러면 끝난 거죠. 그러니까 올라가고 들어 올렸어. 그러면 분할 매수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한 번의 하락 뒤에 재차 밑으로 꼽는 전형적인 차트의 패턴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하면서 한 번 더 빠지면 거기서 요만큼 산 것보다는 밑으로 빠질 때는 조금 더 매수를 하고 기다려보고, 그죠? 잘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싫어하실 수도 있고 기분 언짢게 보실 수도 있는데 잘 된 겁니다. 오히려 시장을 분위기를 좀 개판을 만들고 분위기 자체를 굉장히 다운시켰을 때는요, 참 잘 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만약에 고점이 나왔다면 지금 이걸 보고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이렇게 올라갈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비트코인 도미노스가 좀 빠지면서 알트코인의 불장을 또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해체충은 안 하지만 시종일과 저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었던 것 같아요. 알트코인의 장은 없다. 그런 거는 일어날 일이 아직은 아니다. 물론 큰 하락이 나오면은 또 반등할 때 알트코인 또 꿈틀대지만 그거는 진정으로 알트코인 추세장이 아니라는 거죠. 하루에 자고 일어나면 30%, 40%, 100%, 200% 가는 장은요, 오지 않을 것이다. 지금 당장은. 내년 가을 이쯤에 전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전까지는 계속 비트코인 위아래 털면서 계속 지루한 시간, 인내 시간,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어느 기간과 일정한 기간부터 추세를 돌리면서 무섭게 올리는 그 시기가 올 것 같다라고만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니까 이런 이야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하락을 일단 해줬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집중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집중하세요. 기다림의 1%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제가 만들어낸 하나의 문장이지만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 시장을 온몸으로 겪어야 되고, 하락이 왔을 때 살 수 있어야 되고, 사자마자 물려서 마이너스가 난다 해도 누구 원망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신경질 내지 말고 남들 조롱 비난하지 말고요. 어차피 남들 조롱하고 비난하시는 분들은 큰 그릇을 갖기 힘들고, 하락이 나올 때 다른 유튜브 채널 가가지고 야 폭등론자 이 새끼들아
봤지 무서운 신저점을 경험할 거야 막 이런 얘기 또 하지 마시고요. 적어도 제 유튜브 구독자라면 그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초등학생도 아니고 말이죠. 자, 어찌됐든 시장의 분위기는 개판이에요. 안 좋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미국 장이 좀 많이 빠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뭐 한국 주식장 오늘 보나마나 뻔하겠지만, 뭐 찬물 끼얹은 거죠. 그래도 미국 장이 그렇게 달려가고 이제 조금 조정 나오는데 비트코인은 오른 것도 없이 그냥 조정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으로 어떻게 보면 잘 된 거다. 나스닥과 그래도 연동이 된다는 거, 이거는 긍정적인 거다. 디커플링이 아니구나, 여전히 비트코인은.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을 계속 찍고 뭐 하루 종일 방송을 하고 싶지만 저도 이제 본연의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출근 전에 저도 깜짝 놀래가지고 영상을 남겼는데요. 여러분들 겁먹지 마십시오. 비트코인은 또 살아납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시장은 또 흘러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락의 고통의 기간이 상당히 길었고 잠깐 상승하는 것 같다가도 또 한번 내려오고 또 이런 구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났을 때 결국 하락은 여기서부터 이 시기까지가 하락이라는 거겠죠. 결국에. 이 어마어마한 시간인데요. 이 기간이 이제 2년이 넘는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간을 온몸으로 경험하신 분들, 시장을 떠나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큰 성과 이룰 것이라고 트박은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